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 전략 구상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시각 디자인 전략 수립의 3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서 씨, 네? A브랜드 시장조사 설문지 만들었죠? 나가서 시장조사해 오세요. 설문지요? 지난번에 데스크 리서치 자료 드렸는데. 1차 조사 안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한 게 1차 조사 아닌가? 아니, 설문지는 뭐야?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포지셔닝 전략 도출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윤서 씨는 디자인의 기본 시장 위치 분석에 필요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적합한 컨셉트를 추출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전략 수립 방법으로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 조사에 필요한 전문 용어와 방법, 포지셔닝 전략 구상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기본 시장 위치 분석은 개발 디자인에 대한 시장 조사, 트렌드, 사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위치를 예측하고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개발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디자인의 방향,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 한목적성 있는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디자인의 포지셔닝 전략은 개발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수준과 관련 시장에서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 선호도와 구매 패턴을 바탕으로 개발 디자인의 포지셔닝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디자인의 기본 시장 위치 분석,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선수학습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시각 디자인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최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제작 관리, 디자인 자료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용어는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시각 디자인 리서치, 비주얼 아이데이션, 시안 디자인 개발, 최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제작 관리, 디자인 자료화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지셔닝 전략 구상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저에겐 이 포지셔닝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데 시각 디자인에서 포지셔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포지셔닝이란 소비자, 즉 고객의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브랜드의 특성을 말합니다. 네. 시장에서 어떤 연령대의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같은 특성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디자인의 포지셔닝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해야 돼요? 시장조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설문조사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설문조사도 시장조사의 한 방법이죠. 디자인의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선 디자인의 문제와 목적에 맞는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또 조사 내용을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얻은 후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소비자와 경쟁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분석하고 우리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개발합니다. 소비자의 마음에 인식되는 브랜드의 특성을 구축하는 것이죠. 네. 이를 STP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STP 분석이라 이 말만 들어도 좀 쉽지가 않은데요, 저한테는. 디자인에 적합한 포지셔닝을 구축하기 위해선 많은 조사와 분석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네. 그럼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강사님께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소비자인 현재 고객, 예상 고객, 비고객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개발 디자인에 대한 시장에서의 위치를 예측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선 시장 조사가 꼭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장 조사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 있어 관련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입 사용 실태 조사, 판매 계획 조사, 제품 계획 조사, 수요 예측 조사인데요. 시장 조사를 할 땐 먼저 2차 자료 조사를 하고 시각 디자인 전략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는 1차 조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사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2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목적에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수집 방법으로는 관찰 조사, 포커스 그룹 조사,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2차 자료는 이미 기업이 수집해 놓은 자료, 웹사이트 검색 엔진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 정보회사나 기관이 이미 수집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2차 자료는 목적에 맞게 배합하여 재해석해야 합니다. 관찰 조사는 관찰에 의해 디자인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의 관계를 기록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관찰 조사는 조사 목적이 단순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는데요. 관찰 방법은 크게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누어집니다. 참여 관찰 방법은 말 그대로 관찰자가 피험자 집단에 참여해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비참여 관찰 방법은 카메라를 사용해 관찰하는 방법으로 피험자는 관찰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참여 관찰 방법은 조사 경비가 높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행합니다. 포커스 그룹 조사는 표적 집단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소수의 피험자 집단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이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 조사 방법입니다. 피험자 집단은 나이, 성별, 특성 등이 비슷해야 하며 피험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친분이 없어야 하죠. 포커스 그룹 조사의 장점은 동질성이 높은 피험자 집단 6에서 12명에게 편안하게 토론을 유도하여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인터뷰를 주도하는 조사자의 능력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포커스 그룹 조사는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주도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로 설문지 작성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이해, 브랜드 사용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조사 목적의 타깃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담, 전화,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많은 통계 자료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설문지의 객관적인 질문 항목에 따라 피험자가 스스로 응답량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타깃 소비자 그룹의 특성, 행동, 인식, 욕구, 니즈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양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대부분 1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의 기본 시장 위치, 분석을 위해선 트렌드 분석도 중요합니다. 트렌드는 대중들이 현재 공감하는 관심 요소, 분야, 성격, 특성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트렌드 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대중들의 공감을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 분석 또는 고객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고객은 특정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소비자 분석은 소비자를 경제, 교육, 성별, 나이, 속성으로 분류하여 소비자의 의식, 태도,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의 대표적 분석 방법이지요. 고객 분석은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구매 행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마켓 포지션이란 것이 있습니다. 마켓 포지션이란 브랜드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 브랜드와의 서열과 소비자들의 인지를 말합니다.
이상이 디자인의 기본 시장 위치 분석을 위한 필요 지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장 조사 방법의 하나인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윤서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2차 자료조사랑 1차 자료조사가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기존에 자료가 있는 조사는 2차, 기존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조사하는 건 1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 리서치는 기존의 자료조사니까 2차고, 그리고 설문조사나 뭐 현장에서 하는 이런 조사는 1차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2차 자료조사부터 실습해 보시죠. 이렇게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차 자료 조사에는 클라이언트 자료 조사하기부터 인터넷, 전문 간행물, 서적 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찾은 자료는 브랜드, 경쟁 브랜드, 트렌드, 소비자, 고객, 마켓 포지션 같은 기준으로 파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 영어로 자료를 조사하면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방법 두 번째는 참여 관찰입니다. 아, 강사님, 저희가 지금 참여 관찰을 하러 야외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문지도 들고 나왔는데 혹시 참여 관찰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있나요? 관찰자의 신분이 가능한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찰자가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감시받는 기분 때문에 그렇죠. 좀 부담을 느낄 수가 네, 있으니까. 그렇죠. 자유롭게 아,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것이죠.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저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이런 그렇죠. 느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참여 관찰은 피험자 집단에게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후 행동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찰자도 피험자 집단과 함께한 경험을 기록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강사님, 이게 뭘까요? 바로 카메라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비참여 관찰을 하려고 나왔거든요. 혹시 이 카메라기 때문에 좀 위험할 요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일단 피험자들의 신분이 네.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피험자들이 이렇게 관찰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하고요. 그럼 미리 사전에 가서 저희가 이게 비참여 실험을 할 건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몰래 그렇죠. 설치를 해서 네, 맞습니다. 반응을 살펴보는 거네요. 그렇죠. 관찰자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네.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참여 관찰 조사는 조사 준비 후 현장에 카메라를 숨기거나 피험자와 떨어진 상황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때 피험자는 주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하고 관찰자는 피험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영상을 기록해서 결과를 도출합니다. 야, 시장 조사 방법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그럼요. 지금까지의 방법 외에도 포커스 그룹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커스 그룹 조사요? 그건 어떤 거예요? 이 조사는 동질성이 높은 피험자 그룹 6명에서 12명을 섭외해서 진행자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프리토크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저는 설문조사를 현장에서도 직접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소비자 분석까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강사님, 저랑 함께 보실래요? 네. 지금 제가 설문지를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설문지는 솔직히 이제 지나가시는 행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야말로 정말 주의사항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설문지상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났으면 누락된 문항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면 감사 인사와 함께 답례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네. 실제로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전단지 알바를 해봐서 알거든요. 네. 이게 나눠 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한테. 네. 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서 잘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도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피험자에게 설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친근한 자세로 접근하는 건 기본이겠죠? 설문 행동 관찰에서 주의할 점은 피험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문을 마치면 빠진 문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감사하다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석은 기존의 유사한 디자인 예시나 크리에이티브 성공 사례 같은 것을 조사합니다. 먼저 타깃 소비자와 관련된 잡지와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미지를 모아 신속하게 오리고 모은 실루엣 이미지를 보드 위에 풀로 붙입니다. 소비자 이미지 스크립을 하셨네요. 그렇죠. 강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짜잔! 어때요? 네, 노력 많이 하셨네요. 이게 바로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를 토대로 제가 한번 스크랩을 해봤거든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네. 색상이라든가 상품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깃 소비자가 네. 즐겨 찾는 잡지를 이렇게 모으면 이미지 스크랩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이게 잡지를 보면서 하니까 오히려 약간 새로운 거를 또 발견할 수가 있더라고요. 평상시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스크랩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저도 좀 풍부한 경험을 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와 네. 소비자 이미지 스크랩 분석을 비교하여 소비자와 브랜드의 이미지를 연구해야 하고요. 타깃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속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타깃 소비자의 개성을 인식한다면 쉽게 시각 디자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조사 방법하고 결과 도출까지 강사님을 통해서 너무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차 자료조사와 2차 자료조사를 헷갈리던 한윤서 씨가 이제 용어 이해는 물론이고요. 설문지를 만들고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조사란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시장조사는 2차 자료조사를 하고 시각 디자인 전략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는 1차 조사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1차 자료 수집 방법에는 관찰조사, 포커스 그룹 조사,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자료 수집 방법 중 기본 설문조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먼저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선 조사의 목적과 계획을 정하고 조사 대상을 설정한 뒤에 조사 목적에 적합한 설문지와 동의서를 준비하는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당연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이 설문지 디자인은 심플하고 읽기 쉽게 설계하셔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설문조사를 할 때는 피험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험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선 설문 대상 분류, 설문 문항을 SPSS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포지셔닝 전략 개발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입니다.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선 시장을 더 세세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 지리적 요인, 심리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이를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브랜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 즉 표적 시장을 찾게 됩니다. 포지셔닝은 소비자나 고객의 마음에 인식되고 있는 브랜드의 특성입니다. 포지셔닝 전략은 소비자 포지셔닝 전략과 경쟁적 포지셔닝 전략으로 구분하는데요. 소비자 포지셔닝 전략은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의 특성을 기준으로 브랜드의 포지션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경쟁적 포지셔닝 전략은 경쟁자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브랜드의 포지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의 특성이나 경쟁자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 브랜드의 기존 포지션을 다시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리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하나로 묶어 시장 세분화의 S, 표적 시장의 T, 포지셔닝의 P를 합쳐 STP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를 브랜드에 반영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 분석과 경쟁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마음에 인식되는 브랜드의 특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포지셔닝 맵으로 구현하기도 하는데요.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2차원이나 3차원 그래프로 표시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포지셔닝 맵은 개발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수준과 관련 시장에서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음은 STP 분석부터 직접 해보겠습니다. STP 분석에서 시장 세분화에는 여러 가지 기준 변수가 있습니다. 나이, 성별, 소득, 결혼 같은 인구 통계학적 변수와 인구 밀도, 기후, 지역 문화 같은 지리적 변수, 성격, 욕구, 구매 동기 니즈 같은 심리적 변수, 그리고 행동 변수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세분화의 기준 변수를 정리합니다. 다음은 시장 세분화 매트릭스를 연구합니다. 다양한 매트릭스가 가능하지만 가장 상품이나 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장 세분화 변수를 사용하여 시장 세분화 매트릭스를 연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합한 시장을 찾습니다. 시장 세분화에서 유의할 점은 세분 시장에 투자할 비용이 수익보다 적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를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일관된 전략을 위해 잠재 소비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 아울러 선정한 표적 시장이 독특하거나 새롭다면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표적 시장 이름이 타당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전문 용어로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STP 분석에서 표적 시장인데요. 표적 시장에서 선정 전략 도출은 시장 세분화 매트릭스에서 선정한 여러 시장을 비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략마다 대상 시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비차별화 전략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을 선정하고 차별화 전략은 여러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을 선정합니다. 집중화 전략은 집중적으로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을 선정하죠. 그러면 표적 시장이 선정된 뒤에는 어떤 분석을 또 할 수가 있나요? 표적 시장을 선정한 후엔 표적 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시장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포지셔닝 맵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떨리네요. 포지셔닝 맵은 가로 세로 직선을 중간에 교차해 기본 포지셔닝 맵을 먼저 그리고 속성, 사용 상황, 제품 사용자, 경쟁자, 이미지에 의한 포지셔닝으로 브랜드의 위치를 선정합니다. 포지셔닝 맵의 상단과 우측은 변수의 긍정적인 요소나 구분 요소로, 좌측은 변수의 부정적인 요소나 구분 요소를 지정합니다. 경쟁 브랜드와 자사 브랜드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시장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위치를 설정합니다. 경쟁 브랜드의 위치를 비교하여 자사 브랜드의 이상적 포지션을 결정합니다. 짠!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어떠세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말요? 네. 포지셔닝 맵을 그릴 때 꼭 네. 기억하셔야 할 것이 모든 경쟁자를 찾아 같이 분석해야 하는 것, 경쟁자의 시장 점유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포지셔닝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지셔닝 변수를 선택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저도 이제 포지셔닝 맵도 정말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강사님 덕분이에요. 나 완전 좋아요.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TP 분석이고 포지셔닝 맵도 됐고 시장 조사도 있고 통계 분석도 되고 다른 것 같은데? 윤서 씨, 네, 시장 조사 분석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빨리 보고하러 가야지. 강사님의 도움으로 포지셔닝 맵 만드는 법까지 배운 한윤서 씨의 표정이 아주 밝아 보이는데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더 세세하게 분석하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고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시장인 표적 시장을 찾고 그리고 소비자나 고객의 마음에 인식된 브랜드의 특성, 바로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STP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 바로 소비자의 마음에 인식되는 브랜드의 특성 구축을 위해서일 텐데요. 이를 위해 포지셔닝 맵을 그린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